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 4월 19일 공개된 베르셀 침해 사건을 분석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클라우드 플랫폼 시대의 보안 모델이 근본적으로 재설계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오어스 신뢰관계가 어떻게 전통적 경계 방어를 우회했는지, 그리고 환경 변수 모델의 숨겨진 허점이 어떻게 고객 비밀을 노출시켰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숫자는 22개월입니다. 공격자는 2024년 6월경 베르셀 내부 시스템에 발을 들였고 2026년 4월 19일 베르셀 이 공식 보안 공지를 발표하기까지 무려 1년 10개월간 활동했습니다. 이 긴 잠복 기간은 현대 공급망 공격의 가장 무서운 특징이죠. 공격자는 서두르지 않았고 탐지를 피하며 장기간 자격증명을 수집했습니다. 본격적인 분석 전에 베르셀이 어떤 위치에 있는 회사인지 짚고 가겠습니다. 베르셀 준 넥스트 JS를 만든 회사이자 전 세계 수백만 개발자와 기업이 웹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 개발자들은 자연스럽게 API 키, 데이터베이스 비밀번호, 서드파티 토큰을 베르셀의 환경 변수 기능에 저장합니다. 바로 이 저장소가 이번 사건의 중심 무대였습니다. 시간 순으로 정리해봅시다. 2024년 6월, 공격자는 context.ai가 사용하던 구글 워크스페이스 오어스 애플리케이션을 먼저 장악했습니다. 이후 오어스 신뢰관계를 통해 베르셀 내부로 횡적 이동했고 오랜 기간 자격증명을 수집했죠. 2026년 4월 19일에 야베르셀 이 공식 보안 공지를 발표하고 CEO 길레르모 라우시가 X에 상세한 스레드를 올리며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격자는 베르셀의 방화벽이나 WAF를 돌파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신뢰받는 오어스 애플리케이션이 합법적으로 열어둔 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전통적 경계 방어 관점에서 보면이 접근은 정상 트래픽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오어스 공급망 공격의 본질이며 우리가 보안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는 이유입니다. 두 공격 모델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더 명확해집니다. 전통적 공격에서는 비밀번호가 핵심이었기 때문에 탈취가 감지되면 즉시 비밀번호를 바꿔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어스 공격은 비밀번호 독립적인 장기 접근을 만들어냅니다.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바꿔도 오어스 토큰은 살아있고 공격자는 계속 API를 호출할 수 있죠. 게다가 모든 트래픽은 정상 API 호출로 위장됩니다. 공격 체인을 5단계로 정리했습니다. 1단계, 공격자는 베르셀이 아니라 context.ai의 구글 워크스페이스 오어스 앱을 먼저 노렸습니다. 2단계, 이 앱이 베르셀 내부에서 보유한 오어스 권한을 탈취했죠. 3단계, 장기 유효 토큰을 통해 경계 방어를 우회한 접근을 만들었습니다. 4단계, 민감 플래그가 없는 환경 변수를 평문으로 읽어냈고 5단계에서는 이 자격증명이 다시 고객사 시스템으로의 연쇄 침투 수단이 됩니다. 피해 규모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베르셀은 공식 공지에서 제한적인 일부 고객 프로젝트에 환경 변수가 노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수치나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고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 부분이 현재 사건의 가장 큰 불확실성이며 추가 공개가 있을 때마다 재평가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베르셀 CEO 길레모 라우치는 X에 게시한 스레드에서 공격 체인을 이례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그는 context.ai를 침해된 제3자로 직접 명시했고 해당 오어스 연결 철회와 자격증명 교체 조치를 확인했습니다. 이런 수준의 투명성은 업계 전반의 긍정적 기준을 제시하지만 동시에 문제의 심각성을 방증하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은 고립된 사고가 아닙니다. 2026년에는 이미 리템, 에익시오스 같은 주요 공급망 침해가 연달아 발생했고 베르셀 사건은 이 흐름의 연장선입니다. 공격자들은 일관되게 개발자가 저장하는 자격증명을 노리고 있습니다. CI/CD 파이프라인, 패키지 레지스트리, 오어스 통합 배포 플랫폼 모두 같은 목표의 다른 입구일 뿐입니다. 왜 오어스가 이렇게 위험한 무기가 되었을까요? 오어스 자체는 훌륭한 프로토콜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오어스 앱을 편리한 연동 도구 정도로만 취급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내부 직원 수준의 권한을 가진 제3자 벤더인데 말이죠. 그 벤더의 보안 수준이 본사만큼 높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약한 고리 하나로 전체 사슬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베르셀의 공식 공개 이전에 이미 공개적으로 보고된 유출 자격증명 알림이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어떤 형태로든 경고 신호가 있었지만 통보까지 이르는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이 탐지 통보 지연은 플랫폼 침해에서 피해를 키우는 결정적 요인입니다. 공격자는 이 공백 기간 동안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으니까요. 이 침묵의 창이라는 개념을 꼭 기억해주세요. 보안팀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탐지한 순간과 실제로 고객에게 공식 통보가 이루어지는 순간 사이에는 거의 항상 간격이 있습니다. 법적 검토 영향, 분석 공개, 문구 조정 등 여러 이유가 있죠. 하지만 그 시간 동안 공격자는 계속 활동합니다. 이 간격을 줄이는 것이 플랫폼 보안의 핵심 과제입니다. 기술적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베르셀 내의 환경 변수 시스템은 센시티브 플래그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플래그가 설정된 변수는 저장 시 암호화되지만 플래그가 없는 변수는 평문에 가까운 형태로 저장됩니다. 문제는 많은 개발자가 이 플래그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모든 민감 정보에 일일이 표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번 사건에서 피해를 증폭시킨 결정적 요인입니다. 이 문제는
설계 철학의 차이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현재의 옵트인 방식은 개발자가 민감하다고 표시한 것만 보호합니다. 하지만 보안업계가 오래전부터 강조해온 Secure by Default 원칙은 정반대죠.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암호화하고 공개해도 되는 것만 개발자가 명시적으로 표시하게 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옵트인 방식이 왜 위험한지 보여주는 실증 사례입니다. 피해가 어떻게 확산되는지 단계별로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평문 저장이 1단계입니다. 2단계에서 공격자가 내부 접근을 얻고 3단계에서 암호화되지 않은 자격증명을 대량으로 수집하죠. 그리고 4단계 가장 무서운 단계입니다. 수집된 데이터베이스 밑줄 URL이나 API 키는 베르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객사의 실제 프로덕션 데이터베이스 결제 시스템 외부 API로 이어지는 연쇄 침투의 출발점이 됩니다. 여기서 플랫폼 규모의 증폭 효과를 이해해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한 회사가 해킹당하면 그 회사 하나가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베르셀 같은 멀티테넌트 플랫폼이 뚫리면 1대 N 관계가 성립합니다. 하나의 침해가 수백 수천 개 고객사로 동시에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클라우드 플랫폼 보안이 단일 기업 보안보다 훨씬 더 엄격해야 하는 수학적 이유입니다. 2026년에 공급망 공격 연대기를 살펴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리템, 엑시우스, 그리고 베르셀. 공격 대상은 달라도 본질은 같습니다. 개발자가 신뢰하는 도구와 플랫폼을 통해 자격증명에 접근하는 것. 보안 연구자들은 이 패턴이 CI/CD 시스템, 패키지 레지스트리, Infrastructure as Code 도구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격자들이 주로 노리는 자격증명 저장소를 도식화한 자료입니다. 오어스 통합이 가장 높은 관심 대상이고 배포 플랫폼과 CI/CD 시크릿이 뒤따릅니다. 공통점은 모두 개발자가 편의를 위해 자격증명을 위탁한 장소라는 점입니다. 편의성이 높을수록 자격증명의 집중도가 높아지고 그만큼 공격의 보상도 커집니다. Context.ai라는 회사가 왜 이 사건에서 결정적이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Context.ai는 베르셀과 구글 워크스페이스 사이를 연결하는 오어스 앱을 제공했고 그 과정에서 광범위한 권한을 받았습니다. 공격자 관점에서 보면 베르셀 고엣을 직접 뚫는 것보다 Context.ai를 뚫는 게 훨씬 쉬웠습니다. 결국 Context.ai의 보안 실패가 베르셀 고객들의 데이터 노출로 이어진 겁니다. 보안업계의 공통된 평가는 분명합니다. 오어스 앱을 단순한 편리한 통합 도구로 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들은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시스템에 장기 접근 권한을 가진 외부 기업이며 그에 맞는 벤더 리스크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금융회사가 핵심 서비스 공급업체를 실사하듯 오어스 앱 공급자도 똑같이 실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인식의 전환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에서 IT팀조차 조직에 연결된 오어스 앱이 몇 개인지 각각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이 목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각 앱에 대해 공식 벤더 실사를 수행하며 주기적으로 권한을 재승인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개발자와 보안 담당자분들을 위해 지금 당장 해야 할 5가지 조치를 정리했습니다. 첫째, 베르셀 환경 변수를 전수감사하고 모든 민감 변수의 플래그를 적용하세요. 둘째, 지난 22개월 동안 베르셀에 저장되었던 모든 자격증명을 교체해야 합니다. 셋째, 오어스 앱 인벤토리를 작성하고 불필요한 연결을 끊으세요. 넷째, 로그에서 이상 흔적을 찾고 다섯째, 필요시 고객과 감사기관에 통보할 준비를 하세요. 실제로 오어스 앱을 감사할 때 쓸 수 있는 명령어 예시입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 기준으로 조직에 연결된 모든 오어스 앱을 나열하고 의심스러운 스코프를 가진 앱을 필터링하고 필요시 즉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작업을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정기적인 보안 운영 루틴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주는 가장 큰 아키텍처 교훈은 제로 트러스트로의 전환이 필수라는 점입니다. 장기 자격증명 대신 단기 토큰과 워크로드 아이덴티티를 사용해야 합니다. 선택적 암호화가 아니라 Secure by Default로 설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급자는 안전하다는 가정을 버리고 공급자도 침해될 수 있다는 전제로 설계해야 합니다. 이것이 현대 플랫폼 보안의 새로운 기준입니다. 장기 유효 자격증명이 왜 그렇게 위험한지 다시 한번 짚고 싶습니다. 이들은 한번 탈취되면 명시적으로 철회하지 않는 한 영원히 사용 가능합니다. 비밀번호와 달리 주기적으로 바뀌지도 않고 사용자도 인지하지 못합니다. 해결책은 짧은 수명의 토큰 JIT 권한 부여 그리고 지속적인 재인증을 요구하는 설계입니다. 이것은 불편을 감수해야 할 변화지만 이번 사건이 보여주듯 피할 수 없는 방향입니다. 다시 강조하고 싶은 숫자가 있습니다. 베르셀의 공식 공개 이전에 이미 공개적으로 보고된 유출 자격증명 경고가 존재했습니다. 이는 자동탐지 시스템이 제 역할을 했다는 의미이지만 동시에 그 신호가 공식 대응과 고객 통보로 이어지기까지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렸음을 보여줍니다. 이 간격을 어떻게 줄일지가 플랫폼 사업자 모두의 숙제입니다. 이번 사건이 베르셀에만 시사점을 주는 건 아닙니다. 모든 플랫폼 사용자에게 새로운 평가 기준을 제시합니다. 바로 보안 투명성입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빨리 얼마나 상세히 공개하는가가 이제 플랫폼 선택의 핵심 지표가 되어야 합니다. 베르셀 이 CEO가 직접 X에 상세 스레드를 올린 것은 긍정적이지만 22개월이라는 시간은 여전히 업계 전체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앞으로의 개선 로드맵을 시간축으로 정리했습니다. 즉시 해야 할 것은 자격증명 회전이고
이래서이 주내에는 오어스 앱 전수감사를 마쳐야 합니다. 분기 단위로는 환경변수 암호화 표준화연 단위로는 장기 자격증명을 워크로드 아이덴티티로 점진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공급자 침해를 전제로 한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가 완성되어야 합니다. 자격증명 유형별 위험도를 시각화했습니다. 장기 오어스 토큰과 평문 환경변수가 가장 위험하고 단기 JWT와 워크로드 아이덴티티가 가장 안전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해를 키운 것은 바로 위쪽 두 항목이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합니다. 위쪽 항목의 사용을 줄이고 아래쪽 항목으로 점진적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보안업계의 오랜 원칙인 assume breach 즉 침해되었다고 가정하라는 원칙은 이제 내부 시스템뿐 아니라 공급망 전체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모든 SaaS, 모든 오어스 앱 모든 패키지는 언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전제로 설계해야 합니다. 이것은 비관이 아니라 현실적 공학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자 체크리스트입니다. 오늘 바로 실행할 수 있는 5가지를 꼽았습니다. 환경변수 플래그 적용 자격증명 회전 오어스 앱 정리 시크릿 스캐닝 도입 그리고 동료에게 공유하기. 특히 마지막 항목이 중요합니다. 이 지식은 여러분만 알면 의미가 없습니다. 팀 전체 업계 전체가 같이 대응할 때 공급망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보안 커뮤니티의 메시지는 단호합니다. 베르셀 사건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이미 울린 알람입니다. 리템, 엑시오스 그리고 베르셀로 이어지는 패턴은 2026년 남은 기간과 그 이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입니다. 준비된 조직만이 살아남습니다. 이 사건이 남긴 4가지 핵심 교훈을 정리합니다. 첫째, 오어스 앱을 제3자 벤더로 인식하세요. 둘째, 환경 변수는 기본값이 암호화여야 합니다. 셋째, 장기 자격증명은 끝내고 단기 토큰으로 옮겨가세요. 넷째, 투명성과 신속성이 플랫폼의 새로운 경쟁력입니다. 이 4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만 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총체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늘 다룬 내용을 최종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베르셀 사건은 오어스 공급망 공격과 환경 변수 모델의 취약점이 결합된 복합 침해였으며 2026년 연쇄 공급망 공격의 가장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즉시 해야 할 일은 자격증명 회전과 오어스 감사 장기적으로는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로의 이행입니다. 핵심 메시지는 단 하나 공급자도 침해된다고 가정하라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플랫폼 보안 강화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